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물리학원 세 번째 시간. 지금까지 대단원 1단 역학과 에너지에서 중단원 힘과 운동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3단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3법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매 시간마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3법칙 중에서 제2법칙 F는 ma를 통해서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울 건데요. 자, 운동량, 충격량 두 개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운동량은 P로 표시를 해요. P. 자, 이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운동 효과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갖는 벡터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 배운 물리량들이 거의 벡터량이었죠. 힘도 벡터량이고요.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근데 질량은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힘의 크기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고요. 방향은 이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까. 네, 이건 약속이에요.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도 질량은 지금 부호가 없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의 모두인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P는 m 곱하기 V고요. 자, P 새로운 물리량을 정해 줬으니까 당연히 단위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질량의 단위는 kg이었어요. 그렇죠? kg 곱하기, 그리고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단위는 m/s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량 P의 단위는 kg 곱하기 m/s로 새롭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 효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뒤에 나올 충격량과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도 같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어도 질량이 큰 물체가 있고 작은 물체가 있으면은 큰 물체의 운동량, 이 운동량은 이거는 A를 B로 두고 PA로 둘게요. 큰 물체의 운동량은 라지 M 곱하기 V고 작은 물체의 운동량은 스몰 m 곱하기 V니까 운동량은 A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질량의 물체라도 속도가 훨씬 큰 물체가 운동 효과가 더 크겠죠. 여기는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 그랬을 때 A 프라임의 운동량은 M, V, 그리고 B 프라임의 운동량은 M, 라지 V예요. 이 경우는 큰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속도를 더 증가시켰다 라고 하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운동량도 같이 커지겠죠. 운동하는 물체가 중간에 질량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물론 이제 다른 물체랑 합쳐지는 경우에는 운동량이 질량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다루지는 않고, 속도가 변화하면 운동량도 같이 변화한다.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을 따라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속도 당연히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운동량이 여기서 A와 B 운동량 부호는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당연히 운동량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부호가 있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물리에서 보존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운동량 보존. 자,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하지 않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존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외력. 자, 외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공기 저항, 마찰력, 혹은 내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가해준 힘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글로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충돌 전후 운동량 총합이니까 우리 시그마 P로 쓸게요. 응? 보존된다. 이 말은 충돌 전후에 같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외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 두 물체 A, B 이 당사자 외의 다른 힘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과 물체 사이의 힘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힘이라는 건 상호작용이라 배웠는데 여기서는 A, B끼리의 상호작용 외에 다른 힘이라 생각하면 돼요. 끼리 상호작용 외에 다른 힘. 자,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살짝 볼게요. 자, 충돌 전에 이렇게 두 물체 A와 B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얘의 질량은 MA고요. 이 친구의 질량은 MB예요. 얘의 속도가 VA, 얘의 속도가 VB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개로 보는 게 중요해요. 개라는 건 시스템. 개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전체 운동량 총합은 A 운동량 플러스 B 운동량이겠죠? 그러면 A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MA, MA, VA고요. B 운동량은 얘도 질량 곱하기 속도겠죠? 그래서 MB 곱하기 V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A 속도가 더 빨랐겠죠? 그래서 지금 두 물체가 충돌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와 B 사이에 힘이 작용하겠죠, 둘 다. 자, 여기서 B는 A한테 힘을 받았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거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밀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배웠어요. B도 A를 밀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자, 결국에 이 두 힘은 얘네 둘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돌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속도가 변했을 거예요. 그쵸? 충돌 후에 속도가 변했어요.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 방향으로 힘을 더 받았죠. 원래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힘을 더 받아서 속도가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변화했을 거예요. 질량은 여기서 변하지 않았겠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A, B. 자, 이번에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변했어요.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V,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B, A, 충돌 후 운동량이니까 프라임을 붙일게요. 충돌 후 B 운동량 프라임. 이거는 M, A, V, A 프라임 플러스 M, B, V, B 프라임인데, 자, 지금부터 이 충돌 전 운동량과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보존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받는 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지금 F는 MA잖아요. 그쵸? 여기서 FAB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FAB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은 힘을 받은 사람은 B예요. 그러면은 B의 속도의 변화가 생겼겠죠? 그러면은 MA인데 여기서 M은 B 질량, 그리고 A는 B의 가속도예요. 자, B의 가속도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죠?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속도 변화량은 항상 나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는 여기서 VB 프라임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냥 VB겠죠. 그리고 이걸 충돌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가 B를 미는 힘, B가 받은 힘이고요. 자, 그러면은 B가 A를 미는 힘, 이거는 A가 받은 힘이겠죠. 그러면 A가 받은 힘은 B, A. 이거는 자, A의 운동 상태, A의 속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MA 곱하기 나중 속도 VA 프라임 마이너스 처음 속도 T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너스 FBA는 보다 FAB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FBA 이퀄
자, 이 두 개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F AB 이퀄 마이너스 FB 이렇게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MB 더하기 VB 프라임 마이너스 VB 그리고 이걸 t로 나왔어요. 이걸 마이너스를 붙이고 MA 더하기 VA 프라임 마이너스 VA t로 나왔어요. 자, 그럼 양변에 t를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 이퀄 마이너스 MA VA 프라임 플러스 MA VA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친구를 율로 이항하고 이 친구는 반대로 이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MB MA VA 프라임이 플러스 MB VB 프라임 이퀄 뭐랑 같다?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MA VA 플러스 MB VB랑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나중운동량, A의 나중운동량이니까 PA 프라임이고요. 이거는 B의 나중운동량이니까 PB 프라임이죠. 자, 이 친구는 A의 처음 운동량이니까 PA고요. 이거는 B의 처음 운동량이니까 PB예요. 결국보다 처음 운동량의 합 PA 플러스 PB는 충돌 후에 나중 운동량의 합 PA 프라임 플러스 PB 프라임입니다. 자, 고로 이게 어떻게 된다?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유도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항상 언제? 외력이 얘네 둘 FAB와 FB 얘네 둘 사이의 상호작용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이런 직선상에서 1차원상에서 뿐만 아니라 뭐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이런 경우에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충돌된 게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에 의해서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두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였던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분열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우주선이 가다가 라지 m의 질량을 가진 우주선이 v의 속도로 플러스 v의 속도로 위쪽이 플러스예요. 하다가 모든 이유로 여기 균열이 생겨서 두 개로 몸체가 분리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분열되기 전에 전체 운동량 합과 이거는 라지 m v고 분열된 후에 운동량 합이겠죠. 자, 분열된 후에 이 부분 질량을 ma, 이 부분 질량을 mb라고 하면요, a가 위쪽으로 플러스 va, b는 반대쪽으로 갔다 해볼까요?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뿜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은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m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열 이후에 운동량 합과 분열되기 전에 운동량 합이 같겠죠. 분열 이후 운동량은 ma, va 그리고 마이너스 mb, vb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성립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빙판 위에서, 빙판이란 말은 마찰력이 없단 소리예요.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손을 붙잡고 있다가 A와 B가 있어요. 손을 붙잡고 있다가 서로 밀었어요. 자, 서로 밀면은, 자, 밀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의 질량의 총합이 예를 들어 한 명이 50kg, 60kg 해볼게요. 한 명은 60kg, 40kg였어요. 그러면은 질량의 총합은 100kg죠. 근데 두 물체가 지금 두 사람이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인 총합은 100kg 곱하기 속도가 0이라서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둘이 밀었어요. 그럼 민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는 B가 민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고 B도 그 반작용 A가 민 힘으로 의해서 뒤로 밀려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둘이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A도 속도가 생길 거고요. 그렇죠? 뒤로 밀려나는데 B도 속도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운동량 총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방향을 내가 플러스,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쓰면요. 자, A 운동량, 자, A가 아까 60kg였죠? 그러면은 A 운동량과 B 운동량의 총합은 60kg 곱하기 마이너스 VA 플러스 B가 40kg였어요. 40kg 곱하기 플러스 VB. 자, 이게 운동량의 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0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VA 이퀄 마이너스 2VB니까 3VA는 2VB고요. 그럼 두 사람의 속도의 비가 VA 대 VB가 지금 2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질량이 아까 MA 대 MB가 60km, 40km였으니까 3대 2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질량이 3대 2이기 때문에 속도는 그 반대로 2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의 방향은 반대여야지 되고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분리되는 경우 말고 예를 들면 하나가 되는 경우, 병합하는 경우를 볼게요. 이러면 처음에 동그란 공이 있는데 얘는 질량이 5kg인데 가만히 있다 해볼게요.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질량이 2kg인데 1kg로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6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자, 이 물체의 운동량은 1 곱하기 6이니까 6kg 곱하기 m/s고요. 자, 이 물체는 질량은 5kg지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은 6입니다. 자, 근데 자, 이 물체가 끈적끈적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물체가 충돌하면 찰싹 붙겠죠? 자, 그러면은 붙은 다음에도 이 두 물체가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거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두 물체가 붙은 물체의 총 질량이 6kg가 되겠죠? 이 물체가 운동을 할 것인가? 과연 이 V가 얼마일 것인가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운동량 총합이 6kg 곱하기 V가 이 운동량이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6kg 곱하기 m/s와 같아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아, 그러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된 이 병합된 물체의 운동량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총합과 같기 때문에 두 물체가 지금 1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이 성립을 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충격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운동량 얘기는 좀 했고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물량을 보도록 합시다. 충격량은 I로 써요.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였어요. 자, 아까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두 물체의 운동이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했는데요. 충격량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고요. 방향, 벡터량. 자, 이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질량이 아니라 힘 곱하기 시간, 힘을 받은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힘을 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델타 시간, 시간 변화량으로 쓸게요. 지금 이 곱하기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힘이 일정한 경우예요. 힘이 실제로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FT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시간에 따라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변하나 볼 텐데,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가했어요. 그러면 내가 충격량이라는 거는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의미해요. 힘이 이렇게 일정하면 아랫부분 면적 I가 그냥 FT로 예쁘게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힘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아랫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써야 되겠죠? 자,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적분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아랫부분 넓이가 그냥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은 힘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크기는 힘 곱하기 이 시간과 같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 혹은 FT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과 이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또 평균 힘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힘이 일정한 경우 말고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충격량을 내가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힘이 평균 힘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평균 힘이 이 민트색 면적과 면적이 같은 직사각형 면적일 때 이 높이를 평균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아랫부분 면적이랑 같으니까. 이 경우는 면적이 같은 직사각형에서 이 높이를 평균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충격량은 쉽게 생각하면은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적이라는 게 애초에 적분과 관련이 깊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힘이 바뀌면서 작용할 때, 그때 이 아랫부분 넓이를 적분한 것, 즉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충격의 양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충격량과
운동량 P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어요. 시간 변화량과 힘. 자, 근데 우리 힘이라는 거는 MA잖아요. 그쵸? F는 MA니까 M 곱하기 질량인, M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델타 V를 T로 나눈 거였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풀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A랑 같은데, 이렇게 A를 델타 V, 델타 T로 이렇게 풀었었더니 이걸 약분되니까 뭐가 나와요? M 델타 V가 나와요. 근데 델타 V라는 건 항상 나처라 그랬죠?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그러면은 나중 속도를 내가 그냥 V라 쓰고 처음 속도를 V0라 쓸게요. 이걸 이렇게 풀었으면 V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MV0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MV 어디서 많이 봤죠? 얘는 뭐랑 같아요? 운동량이랑 같아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운동량의 결론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 FT는 뭐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이게 두 물리량 사이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충격량이랑 힘의 누적이잖아요. 힘을 누적한 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힘을 일정 시간 작용하면은 운동량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 그냥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서 가속도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쵸? 뉴턴 운동 2법칙 중에 가속도 법칙을 배웠는데 거기서 A는 가해지는 R자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뉴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뉴턴은 어떻게 썼냐면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뭐라 썼냐면 힘이라 썼어요. 자, 여기서 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힘의 정의라는 건 뭐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잖아요. 그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죠? 자, 여기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V고요.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율이 뭐랑 직결된다? 운동 상태 변화량을 나타내는 힘이랑 같다. 라는 게 뉴턴 운동 2법칙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은 dP, dT는요? 자, 사실 이거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델타 P는 뭐랑 같아요? M 곱하기 델타 V죠?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걸 델타 T로 나눴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M 곱하기 델타 V, 델타 T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죠? 그게 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 이 뒷부분을 뉴턴 운동 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랑 뭐의 관계에서 출발했다? 운동량과 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게 뉴턴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양변을 곱하기 델타 T만 해주시면 M 곱하기 델타 V가 F 곱하기 델타 T니까 이게 충격량이구나 도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실생활 가깝게 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충돌하는 상황에서 물체가 힘을 받아요. 힘을 일정 시간 동안 받게 되는데 이때 힘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FT 그래프에서 이 누적된 양, 힘이 누적량, 시간에 대한 누적량, 아래 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충격량을 전체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힘이 나올 건데 이 평균 힘을 아까 얘를 충격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충격력은 뭐다?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 그래서 1T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근데 우리 I가 델타 P랑 같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충격력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과 충격력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자, 충격량이라는 건 I인데요. I가 일정할 때 여기는 델타 P와 같고요. 자, 이 친구가 일정할 때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충격력, 내가 받는 평균적인 힘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I라는 건 델타 P에 대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체의 질량과 나중 속도, 처음 속도가 결정되면은 델타 P, 운동량 변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I는 픽스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가 받는 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다?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국 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충격력을 받더라도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 힘을 줄여주면은 물체의 파손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돌 완화 장치가 대부분 이 충돌 시간 늘리는 방법으로 구성이 돼요. 충돌 완화 장치라 해가지고 막 많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에어백 터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어백이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에어백이 없었다면은 사람이 바로 운전을 하다가 여기 앞에 유리가 있죠? 유리창이 있고 있어요. 자, 근데 에어백이 없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유리창이 받겠죠. 그러면은 자,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겠죠. 자,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은 여기 공기가 꽉 차서 이만큼 충돌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유리창과 직접 충돌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적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에어백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비싼 차들 보면요. 리무진 같은 거 보면 앞에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좀 싼 차는 이렇게 생겼죠. 앞에가 바로 운전석이에요. 이렇게 앞에가 별로 안 길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두 차가 충돌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다고 해볼게요. 충격량이 같은데 사람이 운전자가 여기 타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운전자는 이 벽과 충돌하고 운전자가 직접 부딪힐 때까지 이 앞에 부분이 먼저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그만큼 길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받는 충격력이 덜해서 그만큼 부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벽과 직접적으로 운전석이 밀집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짧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충격력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크겠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는 원리는 뭐다? 충격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에어백이나 뭐 포장재 뭐 아니면은 앞에 이렇게 뭔가 더 간격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반대로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 이런 라켓 경기에서 내가 공을 멀리 보내고 싶어요. 골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골프 말고 야구를 볼까요? 야구를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공을 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을 멀리 보내려면은 내가 이 공의 속도를 크게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처음에 공이 자,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공이 있던 속도가 처음 속도가 자, 질량은 일정한데 처음 속도를 V0로 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공이 배트에 맞고 나오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MV라 그럴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MV 마이너스 V0 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나중 속도를 크게 해줘야지 이 운동량 변화량이 커질 거고요. 그래, 나중 속도가 커야지 공이 당연히 멀리 가겠죠? 내가 이렇게 속도 변화량을 늘려서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해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힘을 세게 줄 수도 있어요. 그쵸? 휘두르는 힘을 세게 해주면 되겠죠? 혹은 이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야구공이랑 지금 이 배트가 접촉할 때 힘이 가해지잖아요. 물론 모든 힘이 접촉할 때만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힘을 주는 시간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공이 배트에 오래 닿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배트의 스윙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풀 스윙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공이 배트에 닿는 시간이 늘어나서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충격량이 커지고요. 충격량이 커지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나중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갈 수도 있고요. 또 총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총은 기본적으로 총알에 정지해 있던 총알에 운동량 변화량을 주는데 그게 이제 여기 화약을 터뜨려서 그 힘으로 총알을 가속시켜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총구가 긴 총일수록 공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자, 여기 총구를 지나면서 총알이 힘을 받으면서 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 속도가 당연히 0이겠죠. 장전돼 있을 땐 0일 텐데 나오는 나중 속도를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델타 P는 MV일 거고 V를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델타 P를 늘리는 방법은 이 충격량을 늘리는 건데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여기서 총알이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은 속도가 늘어나가지고 더 멀리까지 총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위력도 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짧은 권총보다는 이렇게 들고 쏘는 이런 권총보다는 총구가 길수록 훨씬 더 총알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더 위력도 더 세다는 거예요. 총알뿐만이 아니라 뭐 대포 같이 이렇게 뒤에서 화약으로 가속시키는, 총알을 가속시키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전부 여기 충고가 길면 길수록 더 이런 공격력이 더 세집니다. 이게 전부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유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